나도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섰다. 화가 날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과 달리 화가 오래가지는 않는다. 한 번쯤은 겪었던 일이기도 하지만 저 사람이 그럴 만한 일이 있었겠지 하거나 운이 없었구나 이걸로 액땜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덕이 크다. 매년 새로 들어오는 전공의들을 대할 때도 10년 전에 비해서 확실히 관대해진 것 같다.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고 매번 같은 내용을 지적하지만 분노에 휩싸여서 크게 혼을 내고 민망해하기보다 1년차 때는 언제나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열심히 하는 마음이 크다 보면 시야가 좁아지는 거겠지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렇다고 내가 엄청난 성인 군자가 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화가 날 때가 있고 자존심이 상할 때는 술로 풀어야 하고 부끄러운 말을 하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이불킥을 한다. 그렇지만 만일 내가 사회생활 초기였던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 사이에 미리 알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있다. 여기에 5가지로 정리해봤다. 1. 누구보다도 나와 사이가 좋았으면 한다. 불공평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는 일하고 생존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그러다 보면 상처받고 지치기 마련이다. 이때 자기 자신에게 가혹한 사람일수록 피나게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된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나 빡빡한 조직에서 힘들게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내게 만족하기 어렵고 언제나 내가 모자라다고 여기기 쉽다. 그러니 내가 뭘 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언제나 내가 나와의 불화를 경험한다. 자책하고 자학하기 일수다. 이런 면이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만 삶의 에너지로 삼으면 성공하더라도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 무엇보다 나 자신과 잘 지냈으면 한다. 애쓴다, 수고했으라고 내가 나한테 먼저 말을 건네보자. 내가 나를 업신여기면 다른 사람도 나를 함부로 대하게 된다. 그리고 내가 나와 다투느라 에너지만 소비된다. 나를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자. 뭔가 부족하고 안타깝지만 애쓰는 것이 기특하지 않은가. 그래도 내가 안고 가야 할 존재라고 보는 것에서 시작하면 나와 잘 지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2번째, 누구나 다 자신만의 자산이 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내가 갖지 못한 것에 주목한다. 키가 크고 좋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부모가 가난한 것에 콤플렉스를 느끼고, 부유한 집에서 외동으로 자란 사람은 형제가 없어서 이기적이고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여기기 쉽다. 반대로 생각해보자. 완벽한 사람은 없다. 나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많다. 다만 내가 갖지 못한 것이 자꾸 눈에 들어와서 결함이 크게 보일 뿐. 내 가방 안 자산은 보이지 않는다. 신상 스니커즈를 예약 판매로 어렵게 구했다. 기분 좋게 처음 신고 출근을 했다. 어떤 스니커즈 구매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사람이 꽉 찬 지하철 안에서 이리저리 밀리다가 누군가 내 발을 밟았다. 나중에 내려서 보니 스니커즈 위에 발자국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다. 속이 상해서 출근하는 내내 스니커즈의 발등만 보였다. 나중에 자국을 닦아내니 말끔해졌지만 내 눈에 자국이 없어지지 않은 것 같아 계속 언짢은 마음이었다. 멋진 스니커즈는 여전히 내 것인데도 말이다. 결함투성이에 뭔가 모자란 것 같고 때때로 컴플렉스가 내 마음 한가운데를 차지할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점검해보자.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부모가 모두 건강하시다. 지금 다니는 직장은 안정적이고 나쁘지 않다. 내가 의지하고 재미있게 지낼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 좋아하는 취미가 있어서 주말이 기다려진다 등등. 별것 아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자산들이 있다. 늘 자연스럽게 내 곁에 있었기에 그런 것들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모르고 또 별로 대수롭지 않게 느껴져서 보이지 않을 뿐이다. 힘든 상황이 온다 해도 설마 죽기 하겠어? 설마 망하기 하겠어? 라는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자. 그러면 훨씬 마음이 든든해지고 견딜만해진다. 3번째, 나는 그렇게까지 대단한 사람은 아닐지 몰라 라는 마음이 필요하다. 우리의 자기애적 마음 안에는 재미있는 환상이 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세상은 아름답고 공정한 곳이며 결국에 나는 역전 말로 홈런을 치고 정의는 구현되며
언젠가는 내 가치가 입증될 것이라는 환상이다. 그것이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고 주저하거나 비판받는 상황일 때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주게 된다. 그러나 어른의 삶에서 환상은 10% 미만의 지분만 가져야 한다. 이제는 내 한계를 받아들이고 나는 그리 대단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며 생각만큼 특별하지 않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세상은 결국 정의가 승리하는 영화 속 세계관이 아니라 부조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열패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거나 우울할 것도 없다. 그냥 그렇다 정도로 사실 그대로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평범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런 마음이 오히려 나를 소중하게 대하게 한다. 그것이 어른의 마음가짐이다. 네 번째, 롤모델이 한 명 있으면 좋다. 짧게는 5년 후의 롤모델, 조금 길게는 10년이나 20년 후에 저렇게 되고 싶다는 롤모델을 한 명 정도 그려볼 수 있으면 방향을 잃지 않고 한 발 두 발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 부모님일 수도 있고 회사의 선배나 상사일 수도 있다. 혹은 우연히 알게 되는 사람도 좋다. 전혀 나와 교류가 없지만 잡지나 책, 블로그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일 수도 있다. 돈을 벌고 싶다거나 사회적 성공을 하고 싶다는 것처럼 단편적인 면만이 아니라 한 사람 전체를 동일시하고 롤모델로 삼으며 그 사람의 삶을 전방위로 따라할 수 있기에 한결 쉬운 면이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실망하는 과정을 거친다. 알고 보면 이기적일 수도 있고 내게 모질게 대하기도 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 사춘기에 부모에게 가졌던 이상화와 동일시가 깨지면서 비로소 내 정체성을 하나둘 확립해 가듯이 사회에서 만난 롤모델에 대한 실망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100% 완벽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좋은 면을 내 것으로 흡수하면 자연스럽게 온전히 나만의 것을 새로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나는 다음 단계의 롤모델을 만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실망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증오나 후회로 반전하지 않았으면 한다. 비록 그에게 실망한 면이 있지만 여전히 그는 꽤 괜찮은 사람이고 배울 점이 많다. 다만 그도 한 명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일 뿐이다. 100%는 아니지만 60% 이상은 좋은 점이 더 많은 사람이다. 그런 마음이 오랫동안 내가 롤모델로 담고자 했던 나의 선택을 무로 돌리지 않는다. 자, 마지막 5번째.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라는 마음은 갖지 말자.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다.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을 뿐이다. 다들 각자의 불행과 고통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 내가 가장 많이 진료실에서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 같은 환자는 처음이시죠? 라는 질문이다. 자신만 기고하고 힘들게 살았으며 일이 무척이나 안 풀렸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불행한 일을 겪은 사람들은 많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들 그렇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많은 부분에서 마음이 평온해진다. 프로이트가 정신치료는 비극을 행복으로 바꾸는 것이 아닌 보편적 불행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말했듯 내가 비극의 주인공인 듯한 마음으로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그 안에 머무르고 싶을 때가 있지만 실은 내게 일어난 일들은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보편적인 불행일 뿐이다. 더 나아가 그 불행의 횟수는 평균적으로 비슷하다. 그러니 만일 안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났다면 앞으로 꽤 오랫동안 내게는 그만큼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해도 될 징조기도 하다. 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감사합니다. 네. 사실 그 책 읽으시면서 끝까지 안 읽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에필로그하고 여는 말이 참 중요하거든요. 안 읽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결국 다 읽으신 겁니다. 책. 네. 네.